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2 과수 상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먼저 보면은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적과 전에는 종합이용 방식이라, 그러면은 적과 후에는 종합이용 방식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적과 전과 후가 모두 다 종합이용 방식이라면 굳이 적과 전 종합이용이라고 안 했겠죠. 그냥 종합이용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적과를 한 시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시면 전과 후로 나눠서, 적과 전에는 그 종합이용을 보장을 하고요. 종합이용은 다 아시겠지만 뭐 자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보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후에는요, 그 특정이용 그 7종만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종합이용이 아니고 특정이용 7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에도 종합이용만 있냐,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도 뭐 특정 그 5종 한정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뜯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후에도 뭐 부보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뒤에 이제 보다 보면은 이 과목은 조사를 해서 손해평가를 하고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나오고 뭐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결국엔 이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거를 품목별로 어떻게 다 적용을 하고 어떤 식들이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요. 일단 그 뭐 특정 5종이 뭐가 들어가고 특정 7종이 뭐가 들어가고, 또 그 조사를 할 때 뭐를 이제 조사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그 제해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돼지집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집 어제 5일가. 여기는 뭐 태풍 강풍 이야기고요. 지진, 지는 지진, 집은 집중호우, 그리고 화재, 그리고 우박, 일사피해, 가을 동상해.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보면 특정 5종 한정은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박까지 이렇게 5개가 이제 특정 5종 한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특정 7종은 뭐 퇴지집, 우일가 여기까지 다 7개, 여기까지 7개잖아요. 이게 다 특정 7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소까지 성 썼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그 낙과 피해 조사 이거 할 거거든요. 그 해당 그 제해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우일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거는 착과 피해 조사한 그 제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품목은 그 사과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고 접수는 이제 계약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전산 입력하고 이제 뭐 그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단 저가 종료 이전 사고의 접수는 약관에서 정한 접수 시한에 따라 사고 접수가 제한될 수 있죠. 네. 원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시기별로 이제 현지 조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계약 체결일부터 이제 저가 종료인데, 그 저가하는 그 시점을 저가를 그 기준으로 저가 전에는 이제 이런 조사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그 유가타 확률, 낙엽률, 뭐 나무 피해 이런 것들은 그 종합위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조사들이 필요가 없는데, 그 5종 한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가 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저가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저가 착가수 조사해야 되고요. 착가수 보는 거고, 저가 이제 종료 이후에는 그 낙가 피해랑 착가 피해 조사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이제 보게 될 이제 조사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리고 낙가 피해 조사, 착가 피해 조사 이렇게 볼 거예요. 뭐 당연히 뭐 미보상 비율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낙과 착가 피해 조사할 때는 낙과수, 그리고 낙엽률, 그러니까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그 열매에다 영향을 미쳐요. 그 과실도 작아지고 아니면 피지도 않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착가수, 착가는 되어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낙과 떨어져 버렸으면 이건 딱 명료한데,
그 착가피해 같은 경우에는 달려 있는데 멍이 들었다든지 뭐 벌레를 먹었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피해 구성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확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이제 나무 보상은 조금 더 수확기 종료 이후에서 이제 나무 보상 종료까지는 좀 시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사나무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보험기간 관련해서는 뭐 해당 약관을 또 안 봐도 우리 업무 방법서에도 이게 다 나와 있죠. 일과목 보게 되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그 이 저가전 이 부분은 지금 과실 손해보험금 그쪽 그건 모르겠는데 그 찹가감소보험금 그쪽은 이제 시기나 이런 것도 조금 바뀔 예정이에요. 이미 약관에서는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업무 방법서가 안 내려와서 아직은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일단 감안하고 보실게요. 내용들이 분명히 올해 뭐 벼 쪽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저가전 이쪽도 그렇고 그 다 바뀔 예정이에요. 조금씩요. 그리고 새로운 품목들 뭐 호두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새로운 품목들도 들어올 거고요. 자, 모든 조사 시는 사고 접수와 그 관련된 재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저가 후 착가서 조사는 사고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정건에 대해 실시를 한다. 그죠? 가입을 하면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저가 후 착가서 조사는 해야 돼요. 이 네 품종은요. 이게 진짜 많다고 일이 많아요. 이게 할 게. 그 저가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그러니까 5종 한정 특별약관 가입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위에서 말씀드렸죠. 지워버렸구나. 태우, 지집, 화재, 그죠? 5가지 이거 조사해야 된다는 거고, 저가 종료 이후 우박 및 일소 피해 사고 시에는 낙가 피해를 조사를 하고요. 아까 제가 그 표 한 거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수확기에는 착가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박이 이렇게 맞았으면은 당장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바로바로 낙과가 된 것들은 바로 조사가 되는데 착가 피해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수확기에 가서 이제 그래서 착가 피해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달려서 이렇게 컸는데 얘가 뭐 그때 우박 맞은 것 때문에 50%가 멍이 들어있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착가 피해 조사는 수확기 합니다. 자, 단감이나 떨룬감 품목은 6월 1일부터 해당 재해 발생 시 낙엽률 조사를 실시를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낙엽률 조사를 하는데 낙엽률은 뭐 이대로 바로 쓰지는 않고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올 텐데 그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써볼까요? 뭐 1.0115 곱하기 뭐 낙엽률 여기다가 더하기 뭐 0.0014 여기다 곱하기 뭐 경과일수 해가지고 그 6월 1일부터 이제 얼만큼 경과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 실할 때 그 우리가 보험금 계산하고 뭐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오면은 뒤에서 나올 때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그 조사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지 조사 방법을 참고한다. 자, 그래서 이제 현지 조사 방법이 나오죠. 그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먼저 나오는데 대상 제외가 없어요. 다 해야 되죠. 가입했으면요. 조사 대상 사고 여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가수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종료 시점 이렇게 진행하는데 떨분간 같은 경우에는 1차 생리적 낙과 이때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게 없고, 자, 이제 조사 방법을 좀 자세히 보면 이건 좀 뜯어봐야 돼요. 제가 이제 별표 2를 그냥 아이들에다 써놨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가 싫어서 그 과수원 내에 그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그 실제 결과주수에서 실기체 결과주수, 미부장수, 고사주수, 뭐 수학 불능주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대요.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계속 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여기 저가전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은 뒤에 가면 뭐 품종별, 수령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품종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재배 방식도 들어가요. 왜냐면
그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여기 반밀식, 뭐 밀식, 일반 있죠. 이게 재배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이게 특수하게 지금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이 그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거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를 빼고 고사 주수도 빼고 수학 불능 주수도 빼면 조사 대상 주수를 그 계산을 해요.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은 뒤에 가면 무슨 기수학 뭐 주수나 뭐 기수학량 이런 것들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 수학을 시작한 시점도 아니고 적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뭐 심었어요. 그럼 쭉 가서 이제 멜리고 나면은 적과를 하고, 또 한참 또 지난 잘하면 이때 이제 수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과 이 시점에서는 지금 수학 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 어떤 품목들은, 어떤 다른 조사 방식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잖아요. 이것들을 다 계산하고 났더니,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그 품목별 표본 주수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별표 1-1 여기다 옆에다 써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가선 전체 표본 주수를 정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 보세요. 이 조사 대상 주수, 이게 지금 합한 게 이거잖아요. 550개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쭉 다 품목별, 품종별, 그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이렇게 다 써놓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보세요. 표본 주수는 이제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표본 주수는 이 별로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표본 주수를, 가선별로 전체 표본 주수를 이제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정할 때는 이 전체 조상 대상 주수를 가지고 이제 적정 표본 주수가 이제 몇 준지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12개인데 적정 표본 주수가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표에 따라서 이제 550개니까 이게 500에서 600 사이는 12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다 비례로 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죠? 200개 해당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소수점 자리에 첫째 자리에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점 몇으로 이걸 계산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점 몇이 나오잖아요. 뭐 2.1이 나오면 첫째 점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3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 전체 가지고 한 거랑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로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개별로 이렇게 했던 게,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표본 주수의 합이 그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커요. 같을 경우도 간혹 있는데 보통은 커요. 그래서 이 적정 그 표본 주수, 이게 지금 12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걸 하는 게 지금 이 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외우시고 싶으신 분도 외우는데 외울 필요가 사실은 크게 없는 게, 그냥 여기 앞에 전체 주수가, 조사된 주수가 지금 550개잖아요. 여기다 더하기 7하면 돼요. 앞에 이거 한 거에다가 5개니까 500이니까 더하기 7하면 12. 만약에 뭐 650개다. 그럼 650개면 13이잖아요. 여기다가 더하기 7하면 13 되잖아요.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요 150개 미만에서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적게 숫자를 줄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서, 굳이 외우고 싶다면은 50주에서 150주까지 이거 있잖아요. 5, 6, 7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더하기 7 하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이 표본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이제 몇 개씩 이제 해야 된다는 게 나왔고, 몇 개가 몇 개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그 표본주를 선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 그 나무에다가 그 조사용 리모를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착과수를 조사를 하고,
조사용 리본 및 현지 조사서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가구 착가수를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나무를 이렇게 정했으면 예를 들어 6개를 정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 이제 리본을 다 달아요. 그리고 이 표본주에 달려있는 그 착가수를 세요. 몇 개인지 나무당.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6개 나무에서 뭐 600개가 나왔다, 착가수가. 그러면은 이 나무가 6개니까 나누면은 한 주당 뭐 100개씩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과수원에 나무가 몇 개 있었는지를 알면 그 곱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착가수가 나오겠죠. 저가구 착가수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보상 비율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보상하는 손해이익의 원인으로 인해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별표 그 2-2를 이제 보시면 나올 텐데, 뭐 영농활동을 똑바로 안 해서 뭐 풀이 무성하게 자랐던지 뭘 했던지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했던지 아니면 해야 될 걸 안 했던지 해가지고 그 과실로, 농부의 과실로 그 보상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그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되죠. 조사 대상이 저가 종료 이전에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된 가수원 및 조사 필요 가수원, 저가 종료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 저가 전 종합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에는 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거에 대해서 하고, 조사 시기는 사고가 접수되면은 그 직후에 실시를 합니다. 피해 사실 그 확인 방법은 이제 다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기산청 자료를 확인하고 그리고 현지 방문을 해서 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원에게 그 태풍 매미가 왔어요. 가수원에. 그러면 기상청 자료 보면은 뭐 그 지역에 태풍이 왔구나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상태 보니까 진짜 태풍이 왔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대요. 어떤 자료가 있냐, 이 세 가지는 그 재입증 자료예요. 재입증 자료로 그 기상청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이거 지금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은 이렇게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손해평가인의 의견서 아니고 소견서입니다. 이런 것들 좀 맞춰서 봐주시고, 그리고 피해 가수원의 그 사진으로 그 전반적인 피해 상황이나 그 세부 피해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촬영하는 거, 여기까지 빈칸 넣기 그냥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풍과 같이 재해 내용이 이렇게 완전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에 바로 그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해 규모 확인,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따가 우리가 그 착가 감소 그 보험금을 구할 때요, 그 조수해나 화재가 이제만 일어났는데 이게 그 자연재해는 포함이 안 되고요. 조수해 화재로 했는데 그 나무 피해만, 그 일부 나무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착가 감소량을 구할 때 그 적용하는 식이 조금 달라요. 그것하고 지금 연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착가 감소 보험금은 이제 우리가 그 착가 감소량에서 그 미보상 감소량 빼고 자기 부담 감소량 빼고 여기서 이제 그 가입 가격에다가 지금 여기 현재는 80%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50에서 50%랑 70%짜리로 지금 바뀌는 걸로 지금 약간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일단 뭐 80%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착가 감소량을 구할 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종합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합위험인 경우에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빼고 거기다가 이제 감소량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수잖아요. 그래서 과중을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해서 그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데, 만약에 여기처럼 이제 조수해랑 이제 화재로 이렇게 일부 나무 피해만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고 최소값인데 둘 중에 역시 평년 그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던가, 아니면 평년 착과수에서 그 나무 피해율이 있어요. 나무 피해율을 이렇게 곱한 것 중에 작은 거를 비교해가지고 작은 거에다가 여기다 이제 가중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평년 그 착과 감소량을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만약에 5종 한정이다 그러면, 이것도 저도 아니고 5종 한정이라 그러면 뭐 이런 경우에는 역시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나, 아니면 평년 착과수에다가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있어요. 최대 인정 피해율, 이걸 곱해가지고 이제 이것 중에 작은 거에다가 이제 역시 과중을 곱해서, 이제 수량은 수로 나오면은 여기다 과중 곱하면 량 되는 거, 이건 아시죠? 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로 처음에 이제 그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게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딱 맞춰서 이거를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뒤에 뭐 이제 여기서 미보상 감소량이랑 자기부담 감소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착과 감소량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 그래서 피해 규모 확인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요.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 대상 주수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수학 감소 주수를 이렇게 확인하고, 또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해당 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 종류나 어떤 게 왔는지, 그리고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서 추가사항 확인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합위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다 자조화를 다 보상을 해버리니까 자연재해 다 보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년 착과수가 이만큼인데 적과 후 착과수가 이만큼이다. 그럼 여기서 이거 빼서 그냥 그거만큼 이렇게 보상을 해줘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5종 한정 특약이다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연재해가 종합위험은 자연재해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차이만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박하고 뭐 다른 재해들이 같이 왔어요. 그럼 보장하는 게 다른 건 안 들어가는데 우박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우박으로 인한 것만 보상을 발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육아 타박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육아 타박률, 그래서 추가 확인 사항도 이제 육아 타박률을 이렇게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자, 그 5종 한정 특약 가입권의 우박 피해 시 및 필요 시에 이걸 조사를 하는데,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육아 및 눈꽃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육아의 비율을 표본 조사로 한다. 표본 주수는 그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의 그 표본 주수에 따라 표본 주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표본나무를 선정한 후에 조사용 리본을 부착한다. 그 세부 내용들은 앞에 그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거랑 뭐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그 내용이에요.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표본주 이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는 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많이 해서 일 만들 일 있나요? 최소 그 정도로 보통 이렇게 하죠.
왜냐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을 하려고 표본 조사를 하는 건데, 아니면 전수 조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잖아요. 선정된 그 표본주마다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동서남북으로 4곳의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 나무가 한 그루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동서남북으로 이제 해를 받는 그거가 또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나씩 선정을 해요. 그리고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 를 표본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유가하고 정상유가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죠. 이게 몇 개인지, 피해 유가가 몇 개고 정상유가가 몇 개지. 그래서 그 유가 타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표본주가 5개인데 그러면 가지수는 몇 개냐, 최소 그 가지수는. 그러면은 그 표본주마다 동서남북으로 4곳의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지수는 뭐 이제 20개가 될 거고, 최소 각 가지별로 최소 유가는 몇 개냐, 그럼 곱하기 5하니까 이제 100개 되는 거죠. 나무가 5개니까 가지가 4곳씩, 한 나무당 4개씩 해야 되니까 그럼 20개가 되는 거고, 그 가지에서 최소 5개 이상 유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유가 타확률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유가 타확률은 이제 정상유가하고 피해유가를 이제 개수를 조사를 했으면 정상유가 플러스 피해유가 분의 피해유가 이렇게 하면은 정상유가가 50개다, 피해유가가 50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뭐 0.5니까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유가 타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낙엽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건데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제 표현이 이제 결과지라서 여기도 이제 빈칸 넣기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신초나 1년생까지 무작위로 이제 여기는 선정을 해가지고요. 차겹수하고 낙엽수와 차겹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요. 떨어진 곳, 그러니까 낙엽이 잎사귀가 떨어진 곳이 있고 붙어 있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세 가지고, 이것도 역시 낙엽률도 낙엽수하고 차겹수 한 다음에 다시 낙엽수, 아까 유가 타확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낙엽률을 구하는데, 근데 낙엽률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요대로 쓰지는 않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써요. 근데 여기서 낙엽수와 차겹수를 셀 때, 만약에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선에, 대표적으로 병충해가 있죠. 이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거 그냥 차겹수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없지만 이게 병충해로 낙엽이 된 걸로 보이면 이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걸로 낙엽 피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식은 아직 안 나와 있네. 이따가 그 부분에 나올 때 설명을 드려야겠다. 나무 피해율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고사나무를 확인을 하고, 역시 품종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 실제 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 수를 조사를 합니다. 이 고사 나무 수의 포인트는 보상하는 손해로 꼭 죽어야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이렇게 죽으면은 그거는 미보상 주수로 들어가죠. 네. 그 내용이고, 수확 불능 주수, 이거는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이 3분의 2 정도가 절단하거나 타서 소실하거나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2분의 1 정도 죽어서는 이게 또 안 죽고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지만 이제 수확은 안 되는 거죠. 그 해에는, 그때는. 그래서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피해를 입은 나무 수를 조사를 하는 거고요.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아까 낙엽 피해하고 똑같이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요. 이것도 역시 써요. 표본주수는 이제 침수 피해를 입은 것 중에 10% 이내를 하는데, 최대 1월 7주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침수된 착가수하고 전체 착가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침수된 나무수에다가 침수율을 곱해서 그 침수 피해 인정주수를 뽑아서 쓰는데요. 이 침수율은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전체 그 착가수 중에 그 침수된 착가수를 해가지고 그 침수를 쓰는 겁니다. 침수 피해 인정주수는 그 침수 피해로 과실 피해는 있으나 그 죽지 않은 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침수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그 고사주수로 이제 잡히기 때문에요.